그렇게 안 해주거나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피부가 계속 건조한 거예요. 4050 이후부터는 뭐가 가장 두렵죠? 주름이죠. 피부가 수분 케어 받으면 좋겠지만 수분 폭탄 히알루론산은 스킨 부스터 1cc만 맞는데도 최소 5만원이에요. 그런데 얼굴 전체 촉촉하게 마음껏 다 맞으려면 적어도 4cc 20만원은 들죠. 속건조, 피부 당김, 단돈 1,000원, 아니 돈 한 푼 안 들이고 집에 있는 재료 싹 다 끌어 모아서 저 따라 하시면 싹 해결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5단계 수분관리 잘 따라해 보시면 내 피부가 피부 당김증이 있었나? 까먹으시게 될 겁니다. 한동안 계속된 한파로 어딜 가나 히터 빵빵하게 틀어놓으니 피부 건조증이 없다가도 생길 판이에요. 그래서 수분에 좋다 하는 거, 지나스 추천 아닌 아무거나 막 듬뿍 바르시고 전후 관리 잘 못해서 모공 막히고 트러블 좁쌀 이런 거 막 올라오게 되었다고, 또는 심지어 미세한 주름까지 생겼다, 생기고 있다, 이런 구독자님들의 하소연도 굉장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4050 이후부터는 뭐가 가장 두렵죠? 주름이죠. 피부 건조는 곧 주름, 바로 노화로 이어집니다. 아니지. 이미 생겨있는 주름 외에 추가로 2~3배씩 더 생겨난다는 상상하기도 싫은 현실. 발빠르게 피부과 수분 케어 받으면 좋겠지만 수분 폭탄 히알루론산을 직접 피부 안에 주사하는 스킨 부스터 1cc만 맞는데도 최소 5만원이에요. 그런데 얼굴 전체 촉촉하게 마음껏 다 맞으려면 적어도 4cc 20만원은 들죠. 그럼 딱 20만원이면 평생 촉촉한 피부를 살 수 있나? 아니죠. 피부과 시술도 꾸준히 유지해주지 않으면 유지 관리가 안 돼요. 홈케어로 수분 관리는 꼭 필요하다라는 결론입니다. 각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이 단계에서 모공을 먼저 여는 방법으로 보통 따뜻한 수건을 많이 쓰시는데요. 저는 오일을 중탕시켜서 따뜻한 오일 클렌징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에 있는 아무 식용오일 또는 오일 원액을 쓰시면 되는데, 피부과 가면 한 번에 뭐 몇만 원 할 재료를 우리는 집에 있는 거 쓸 거니까 단돈 1,000원 또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할 수 있죠. 코코넛 오일은 식재료뿐 아니라 미용 재료로도 이미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일단 손에 따뜻하게 흡수가 되게끔 발열을 먼저 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코코넛 오일은 중탕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오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온도도 있어서 꼭 따뜻한 수건을 대지 않아도 따뜻하게 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클렌징을 할 거니까 얼굴에 마찰을 좀 줄이기 위해서 듬뿍듬뿍 발라줄게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일단 한두 방울 정도로 시작을 먼저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쪽에 림프절 지나가는 곳 있죠? 여기를 같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붓기 순환도 더 빨리 되고 림프도 더 빨리 빠집니다. 손가락 2개 펴서 혈액순환을 같이 시켜주세요. 이게 오일 풀링을 하면 클렌징과 동시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아요. 그 다음 우리 모공 패드 있죠? 흡수시켜서 닦아내는 방향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만 잡아줘도 피부 건조가 싹 잡히는데, 피부과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기계도 많고 고가의 다양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LDM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기계로 어떻게든 결제를 하게 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집에서만 클렌징부터 유수분 밸런스 관리를 해주면, 피부과 시술 받고 건조하다고 또 LDM 따로 챙겨받고 또 뭐 아쿠아 필링 받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적당량의 수분감을 채워주기 위해 히알루론산이 꼭 필요하고, 수분을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데 아주 좋죠. 자, 첫 번째, 먼저 각질을 잘 달래줄 거예요. 여기서 저는 달래준다는 표현을 썼어요. 사실 적당량의 피지와 각질층은 우리 피부에 꼭 필요하지만, 정말 이제 죽어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 각질들은 얼굴에 좋은 성분이 들어와도 이들과 흡수되는 걸 막을 뿐더러 피지가 나오는 통로도 막으면서 여드름, 트러블 등을 유발시킵니다. 그렇지만 아까 피부 각질층은 고분자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하게 수분을 머금게 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큰 알갱이가 들어있는 화학적인 각질 제거제로 얼굴을 막 문지르게 되면 죽은 각질 떨어져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까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자극이 되겠죠. 이렇게 집에서만 클렌징부터 유수분 밸런스 관리를 해주면 피부과 시술 받고 건조하다고 또 LDM 따로 챙겨받고 또 뭐 아쿠아 필링 받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 또 그 홈 디바이스 많이 나왔잖아요. 재생 레이저 피부과에서 하는 건
어떤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 재생 레이더가 너무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 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비누 세안을 하셔도 되고 홈케어로 피부과 놀이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이소에서 스파클링 부스트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제가 전번에 보여드렸죠? 이게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양이 되게 많게 느껴지고 어떤 때는 또 양이 그렇게 안 많게 느껴지는 때가 있어요.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이게 마르는 즉시 건조와 동시에 거품이 막 일어나면서 각질 제거가 시작이 되거든요. 피부과 시술적인 측면에서 필링제 역할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거품이 이제 보글보글 일면서 쫙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에 모공 속에 노폐물이라던가 피지 같은 것도 다 빼주고 대신에 이제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건조를 막아주는 영양분들이 또 안으로 들어가죠. 수분 공급을 위해서. 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피부과에서 다 그거를 하나하나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시술 흉내 낸 많은 이렇게 홈케어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피부과에서 시술 굵직굵직한 건 받고 유지나 보수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홈케어를 또 열심히 하시면 시술받은 효과가 더 증폭되고 또 유지 기간도 길어지겠죠. 보글보글 소리가 나면서 거품이 일기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기포들 이제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팩이 마음에 드는 게 그 클렌징과 팩을 동시에 해줘서 1타 2피잖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 됐고요. 이렇게 닦아내면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물세안만 해주시면 돼요. 피부과에서도 쓰고 홈케어 제품마다 히알루론산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히알루론산은 이당류 당 2개가 붙어있는 분자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단당과 단당 2개가 붙어있는 건데요. 글루코산과 N아세틸글루코사민 이 2가지 성분으로 딱 2개 붙어있는 게 반복된 구조가 히알루론산입니다. 피부 표면에 수분을 싹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겉에 있는 각질층의 수분을 상당히 많이 머금게 되죠. 어떤 물질이나 성분이 사람 피부 속을 침투하려면 500달톤 정도로 아주 미세하게 작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보다 사이즈가 작으면 피부에 쉽게 침투가 되지만 보통은 그보다 훨씬 사이즈가 크죠. 그래서 침투를 잘 못합니다. 이게 인류가 아직까지도 잘 살아남아 있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히알루론산은 적게는 5천에서 몇백만까지 상당히 그 분자량이 크다 보니 사람 피부 속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히알루론산을 사용하는 겁니다. 히알루론산 원료의 화장품을 썼을 때 피부 겉에 있는 각질층의 수분을 쫙 끌어당겨주면서 수분 함량이 증가가 되죠. 피부 각질층에 끌어다린 수분을 한껏 이렇게 머금고 있으면 피부가 팽창하는 느낌이 들고 또 울퉁불퉁했던 이런 느낌이 좀 커져 보이는 효과가 있죠. 히알루론산을 바르기 전 피부 표면이 거칠고 울퉁불퉁해서 빛이 얼굴에 부딪혔을 때 난반사가 일어났다면 바른 후에는 상당히 광이 빛나게끔 아주 매끈해 보이기 때문에 빛도 상당히 일정하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물광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자, 중분자, 고분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쪼개서 피부 각질층부터 표피까지 피부 안팎으로 침투가 될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게 된 거죠. 실제로는 그 사이즈를 다양하게 쪼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콜라겐이랑 좀 비슷한 구조인데요. 콜라겐은 단백질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3D로 이렇게 얽히고 설켜있는 구조예요. 콜라겐이 피부 진피층에서 기둥 역할을 하면서 촘촘히 박혀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노화가 진행되면서 콜라겐 소실과 함께 기둥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단백질이 깨지면서 이 3D 구조가 무너지는 현상, Hydrolyzed Collagen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단백질이 깨진 구조인 펩타이드 형태가 되고 아미노산 형태로 쪼개지는 것이 모두 다 다른 성분으로 느껴지죠. 자, 세수를 하고 왔고요. 속건조가 없이 굉장히 촉촉해요. 제 영상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세안 후에 처음 바르는 기초 이런 거는 이제 목욕탕에 두고 바로 끝나자마자 저는 이렇게 뿌려준다 그랬잖아요. 얼굴 세수하고 뭐 머리 감고 뭐 하고 하는 동안 피부는 그 사이에 말라가면서 이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예민해지면서 이제 손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흡수를 시켜주고 그 다음은 중간 단계 마스크팩을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얼굴과 피부와 팩 사이 공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흡수율도 굉장히 높고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으로 느껴지죠. 하지만 화장품에 들어가 있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인위적으로 많이 깨놓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잔디에 물 주듯 매일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들어와도 실제로 유지력은 하루를 못 버티기 때문에 계속 물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장품의 경우는 매일 꾸준히 발라줘야 하는 거고, 피부과 시술을 받게 되면 홈케어보다 유지력은 좀 더 길고 효과는 좀 더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으면 얘가 마르는 동안 우린 뭐 할 거냐. 이런 넥케어 제품은 하나 있으면 편한 게 스킨케어 할 때 그냥 이렇게 발라놓고 그냥 이렇게 얹어놓고 여기 이렇게 생겼거든요. 가슴팍까지 다 관리가 됩니다. 여기 목이랑 여기 가슴 흉근 있는 데까지 눌러주면 불이 나오죠. 요거를 그냥 스킨케어 하는 동안 이렇게 얹어놓고 있으면 되게 좋죠. 이제 세럼을 바를 건데요. 제가 항상 피부를 얘기하면서 항산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산화는 피부가 늙는 거다. 그럼 항산화는 뭐겠어요? 피부가 안 늙게 하는 방법이겠죠. 항산화를 위해서는 피부 탄력이 늘어지는 거를 끌어당겨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C, 그리고 레티놀,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콜라겐으로 밑에 지지층을 다시 활성화를 시켜주고 두껍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산화도 맞고 각질 탈각도 빨리 더 좀 속도를 빨리 시켜주다 보니까 피부의 재생도 속도가 좀 어느 정도 붙는다. 비타민 C하고 레티놀의 단점은 뭐냐면 C도 자극적이고 레티놀도 자극적이라서 또 가격대도 천차만별이죠. 저는 오늘 이거를 바를 거예요. 슈퍼 C 레티놀. 나는 비타민 C도 바르고 싶고 레티놀도 바르고 싶어. 이런 애들 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제품이 5만 원이 좀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얘 대신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이 레티놀라겐이었죠. 레티놀라겐도 그때 한 10,000원, 20,000원 했었죠. 얘보다도 더 나는 좀 가격도 편하고 바르기도 편한 그런 게 필요해. 이런 분들은 제가 나노레시피에서 바쿠치올이랑 레티놀을 소개시켜드렸던 적도 있어요. 비타민 C하고 두 개가 같이 붙어서 바를 경우에 큰 자극 없이 사용하시기 괜찮아요. 스트라이벡틴의 슈퍼 C 레티놀을 발라볼 겁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떼어내주고요. 확실히 뭔가 내가 단기간에 쫙 흡수를 시키고 싶다 이러면 팩으로 활용하는 게 제일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이게 비타민C하고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은 색이 조금 약간 오렌지빛에서 갈색을 띠는 경우가 많아요. 보습 제대로 하는 방법. 보습은 크게 두 가지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분을 잡아주는 능력과 잡힌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는 능력. 히알루론산만으로 구성된 세럼의 형태는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은 확실히 잘하지만 막아주는 역할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분이 점점 공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기존에 있던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다 갖고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피부가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간혹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용하고 났는데 피부가 더 건조해졌어요 라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제품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너스 스킨케어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알루론산으로 수분과 콜라겐을 촉촉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항상 팩을 한다든지 막을 씌우는 뚜껑을 덮어주는 단계를 꼭 걸쳐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적당량의 수분감을 채워주기 위해 히알루론산이 꼭 필요하고, 수분을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데 아주 좋죠. 건조하면 물 많이 마셔주세요. 모든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알로에 겔로 두껍게 올리시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저처럼 스프레이 방법으로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 알로에 겔이 또 이 속건조를 한 방에 저렴하지만 한 방에 확 잡아줄 수 있는 게 성분이 알로에 겔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단계를 저희가 지금 거치고 있는 중에서 피부가 자칫하면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솜에다가 식염수 팩 같은 거 그냥 이렇게 해서 올려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케어를 집에서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 부분에는 이렇게 추가로 더 뿌려주세요. 팩으로 마무리를 해줄 건데요. 석고 모델링 팩이 너무 귀찮아서 이걸로 하겠습니다. 얘가 또 이게 원물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씻어내기에는 되게 귀찮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이 위에다 이렇게 발라주면 흡수는 흡수대로 되고 씻어내기는 편해서 좋겠죠. 분만 닦으면 되거든요. 한 번 더 흡수 잘 되라고
뿌려줄게요. 자, 그럼 이제 클렌징 필요 없이 얘네들만 이렇게 싹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아, 연예인 메이크업 관리실에서도 연예인들 붓기 제거 비매템이 바로 녹차팩 우린물로 관리를 해주잖아요. 닦아낼 필요도 없이 촉촉히 잘 먹었고요. 히알루론산은 지금 뭐 여러 단계에서 저중 고분자까지 다 바른 상태고요. 히알루론산이 가득 찼으면 이제 크림류를 묵직하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고 수분 손실을 막아주면서 보호막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광나는 스킨케어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히알루론산으로 수분과 콜라겐을 촉촉히 넣어주고 그 다음에 항상 팩을 한다든지 막아 씌우는 뚜껑을 덮어주는 단계를 꼭 걸쳐주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분을 꽉 끌어올리는 루틴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피부과 가지 않고도 단돈 1,000원 또는 빵원으로 집에 있는 제품들을 활용해서 수분을 쫙쫙 끌어올리는 촉촉한 루틴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피부과를 안 가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고 피부과를 중간중간에 유지기간이라든지 보습기간에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바이.